안녕하세요. 주식개미 채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제가 요 종목은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하고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이 오늘 엄청나게 물량을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외인은 일부 조금, 그리고 기관은 엄청난 양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 거의 다 갖고 가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외인은 2시까지만 해도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갑자기 좀 매도세로 좀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게 좀 바뀐 거예요. 수급이.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종목을 다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좀 오해도 있고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시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뭐 부담 느끼시지 말고 편하게 이렇게 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처음에 시초가에 8%에 시작해서 거의 9% 가까이 시작해서 10%까지 빠졌다가 3%까지 올랐는데 다시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수급적인 부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외인, 개인 엄청나게 매도를 했고 이 매도한 물량을 거의 기관하고 금융 투자가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사모펀드도 좀 하고 연기금 오늘도 역시 매수를 했어요. 기타 법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신용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신용 부분은 오늘 신용이 없어요. 상환만 했고 그런 상태고 일단은 제가 이제 요 종목에 대해서 유상증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사 부분 잠깐 볼게요. 1월날 저한테 이제 글을 남기셔갖고 두산중공업 좀 이렇게 좀 설명 개인적인 제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여쭤보셔갖고 유상증자 있고 시간에 하한가 가고 뭐 이런 기타 등등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사 내용은 뭐냐면 유상증자라는 게 아마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돈을 빌릴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회사가 잘 경영되잖아요. 좀 잘 나갈 때 오히려 돈도 더 잘 빌려주고 금액 자체도 커져요. 근데 내가 힘들 때 돈을 빌리려 그러면 돈 빌리기도 어렵지만 금리도 비싸고 돈 금액 자체도 적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돈을 빌리고 채무자 이걸 뭐 정리를 해야 될 거면은 좀 잘 나갈 때 돈을 빌리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신보나 기보에서 돈을 빌려봐서 알지만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매출이 좋을 때, 저 또한 매출이 좋을 때 정부 지원을 해갖고 돈을 빌리고 이렇게 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즘에는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옛날에는 악재가 많았어요. 삼자 배정이 나와야 좋고. 근데 요즘에는 패턴이 좀 바뀐 게 유상증자가 나오면은 그게 그렇게 악재가 아니에요. 새롭게 돈을 빌려서 뭔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급적인 부분, 여기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 연기금 애들이 이렇게 허벌나게 사가지고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는 그 사업에 어차피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연기금이 정부 그건데 얘네 이렇게 매수한 걸 손해보게 하겠냐 이거였죠. 평단가도 그렇고. 그리고 기관도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어차피 제가 회사를 운영해봤고 이거 빌리는 거는 당연히 뭐 어차피 횡령만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빌려서 이걸 해갖고 뭔가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기사가 이렇게 조금씩 나왔었는데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팩트는 뭐였냐면은 기사 중에 가장 팩트가 이거예요. 이게 시간대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새벽 3시에요. 새벽 3시에 수정을 했잖아요. 내용을. 새벽 3시에 했고 여기 신문 여기도 어디를 보죠 여기가? 잠깐만요. 동아일보잖아요. 동아일보 그죠?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팩트예요. 새벽 3시에 이거 기사를 내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사를 낼 시간이 없어. 다 자고 있을 때 이걸 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주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주가 관리를. 빼박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요일 날 뭐 저녁 9시 10시에만 났어도 아침에 또 다른 기사를 준비해서 여기에 좀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내용들을 썼겠죠. 근데 새벽 3시에 이걸 딱 박아버리고 그냥 신문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공중파예요. 공중파. 케이블 방송이 아니고 신문사로 따지면은 공중파에서 그냥 때려버렸으니 빼박을 못 하는 거죠. 저게 팩트예요. 어떻게 보면 기사적인 부분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할 때 회사가 매출 좋을 때 오히려 더 돈 빌리기도 쉽고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부각을 하면 저 또한 처음에 주식을 할 때 기사 쪽에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 기사 나고 뭐 하고 막 그런 걸로.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외인이나 기관들, 얘네들 산 것들, 거래량. 수급이 거래량이잖아요, 일단은. 그런 걸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한 여기 17,100원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터치를 계속 도전을 할 거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새롭게. 그리고 여기 마무리됐을 때도 여기를 터치하고 여기를 터치했던 이유는 이 금액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도전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터치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 안 좋은 장에도 여기 보시면은 터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15,000원대 여기만 지지하면은 별 문제 없다 그랬는데 여기도 지지하면서 그 이상 올라갔죠. 그랬었으면 제가 말했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저께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어쨌든 그 수급적인 부분하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이 종목을 그렇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하고 외인들 평균 매수 단가였어요. 제가 분명히 그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매수 단가가 한 달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5일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매도한 단가가 금액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빠져나간 물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내리려면은 내렸다가 자기 거보다 높은 단가에 있는 그 종목을 굳이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돈을 써가지고. 그죠? 내 돈을 써갖고 이 금액을 왜 내리겠어요? 지금 내 단가보다 위에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오히려 막, 물론 뭐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얘네가 매수한 금액이, 잠시만요. 요게 지금 4일 기준으로 얘네가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한 금액이 16,350원, 기관이 16,750원인데 굳이 이 금액보다 돈을 써가면서 내 물량을 던져가면서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저런 걸로 해서 떨어뜨리고 나서 오늘,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금요일 평단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단가로 바뀌면은 700원이나 내려갔어요. 평단가가. 여기 보시면은 매수 평단가가 기관 같은 경우 16,752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딱 해버리면은 16,012원이에요. 오늘 그냥 저거 개인들이 물량 그렇게 던지고 얘네들은 더 싸게 해서 평단이 더 내려간 거예요. 물량은 더 물량대로 확보가 많이 되고. 그러면은 기관들이 한 700원 정도 한 번에 떨어뜨려 준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얘네는. 그러면은 외인 같은 경우 볼게요. 16,357원인데 7일 기준으로 딱 하면은 얘네는 외인은 별로 물량을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100원 밖에 안 내려갔어요. 평단이. 근데 외인은 100원 내려가는데 기관은 얼마 내려갔어요? 700원 내려갔어요. 700원.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매수한 거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평단이 700원 내려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간 거예요. 이거 이 정도면은. 그것도
근데 문제는 돈을 안 들이고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사나 그런 거 미리 얘네는 다 알았겠죠. 이렇게 매수한 물량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수급적인 면하고 수급적인 면하고 이 거래량,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거래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 고점을 돌파하려는 이런 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그 얘기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어저께. 욕만 바가지로 먹고. 아, 네, 진짜. 요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평단가가 얘네가 700원 떨어졌어요. 그럼 얘네 지금 기준 매수 평단가가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16,012원이에요. 16,012원이니까 거의 뭐 지금 얘네 평단가 있는데 거의 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16,700원이었어요. 얘네 평단가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차트만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수급적인 부분하고 이 거래량하고 이런 기관이나 외인들 그런 거하고 제가 또 테마적인 부분 얘기했죠. 이거 얻어 걸려도 다 걸리는 거라고. 테마 좋다고. 그죠? 풍력하고 뭐 태풍 오니까 풍력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테마는 한 중급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테마 자체가 다 엮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테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얻어 걸린다고. 이거는 뭐 여기저기 다 걸려가지고 얻어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는 네 개가 낫잖아요. 테마는. 그래서 제가 테마 많은 것도 여기저기 많으니까 그래도 좋고 얻어 걸리고 태풍 오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무슨 차트만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기존에 개미들이 너 때문에 피해본다는 얘기 등등 막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고 또 제가 방송을 한 게 제가 주말에 제가 한 40개 정도를 제가 했는데 40개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 거의 20개 중에 5개가 좀 빠진 거예요. 음봉으로. 그것도 제가 뭐 이런저런 박스 구간이나 뭐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요거 그 다음 페이지 20개 정도 되는 종목 하나, 둘, 셋, 넷, 4개 빼고 다 양봉이에요. 다 양봉이고 다 이런데 괜찮은 걸 괜찮다 그러지.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죠? 40개 중에 40개 제가 주말에 40개 종목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음봉으로 된 게 6개밖에 안 돼요. 6개. 그것도 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했던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말에 이렇게 그 전날 S맥 때문에 제가 막 미안해 갖고 가능하면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해 가지고 방송을 잠깐 안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좋게는 됐죠. 좋게는 됐는데 제가 너무 차트만 보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에 아니라는 부분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부에서 미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에서 미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미는 거는 뭐냐?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나라에서 밀고 있는데 이거는 성적표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해갖고 2년 있다 대선인데 그때 이걸 까봐야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해서 살렸다 뭐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좋으면은 그죠? 다음에 당선할 때 이 당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정치적인 부분도 가미가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노름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화된 노름판이기 때문에 10개라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이 중에 한 명이 잃어야 나머지 한 명이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절을 해갖고 나가야지만 누군가가 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저렇게 많이 털렸잖아요. 기관이 저렇게 흡수하면서 결론적으로는
9%대 10%대 그리고 시간에 손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돈을 잃은 거잖아요. 똑같은 파이에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잃게 해야 되는데, 잃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사나 게시판이나 그런 데를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이나 그런 기사를 볼 시간이면 차라리 유튜브에서 공부하는 거, 수급이나 차트적인 부분 공부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그 동영상 보고 차라리 공부를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가장 먼저 얘네가 작업하는 게 차트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수급 딱 들어오고 나서 차트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기사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 몰려드니까. 근데 기사가 딱 터지면은 기사 터지고 딱 10분 정도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요. 옛날에는 기사 오르면 계속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기사 딱 뜨면 뜨는 순간에 한 10분 정도만 싹 오르고 싹 빠져버려요. 재료 소진이에요. 재료 소진. 기사가 뜨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어떻게 보면 미끼예요. 미끼. 그리고 개인 투자 하시는 분이 초보분들 이게 진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15%가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있잖아요. 근데 10% 오르고 나서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건 8%니까 8%에 익절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5% 정도 더 본다고 갖고 있다가 그게 쭉 빠져갖고 3%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돈이 오른 것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분만 더 상하지만 8%에 그 익절했던 사람들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생기는 거예요. 복리가. 주식의 특징은 복리거든요. 계속 돈을 굴리고 해서 돈이 커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개미님이 돈을 그렇게 빨리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복리 효과를 엄청나게 보신 거예요. 그게 그 방법을 저도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주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단톡방들은 되게 안 좋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는 목표가를 정해주잖아요. 언제 금액까지. 근데 이제 단타 치시는 분들이 계속 쳐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도 꼬여버리니까 수급이 저희처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싫어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차트만 갖고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하고 이런 테마적인 부분도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뭐 제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만 좀 알아줬으면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정치적인 부분이 제가 개입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렇게 아시고 참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요 금액대 갖고 박스 구간 때 계속 하면서 요거 터치할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구간에 딱 멈췄죠. 그죠? 요 구간에 딱 멈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방송한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어저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제 영상 말고 그러니까 각자의 유튜브 방송마다 잘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유튜버가 되게 잘하고 각자 다 틀리거든요. 강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종목을 되게 잘 고르고 어떤 분은 되게 뭐 차트를 잘 본다거나 그런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제 방송만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 좋은 유튜브들 많으니까 꼭 참조하셔갖고 보시면은 꼭 좋은 그런 걸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야지 시야도 넓어지고 너무 한쪽에만 봐도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맹신하게 돼요. 너무 한쪽의 방송만 치우치면. 그러니까 여러 방송을 보고 나한테 맞는 방송을 찾아서 내 거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계속 남의 방송을 보고 뭐 이거 어때요? 이건 뭐 잘 가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거를 만든다는 취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아마 두산중공업 제 방송을 보고 이걸 가지고 있었던 분은
진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경험을 안 해보고 이야기만 듣고 했던 사람은 잊어먹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제 방송을 보고 아, 이때 그랬으니까 비슷하게 이 경험이 만약에 왔으면 다음에 이런 경우가 또 오거든요. 이게 돌고 돌아요. 어차피 주식파는. 이 종목이 아닐 뿐이지. 그러면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게 이제 자기의 스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킬을 하나 갖고 온 것만 해도 큰 재산이거든요. 오늘 버티신 분들은. 그러니까 불안하기보다 내가 뭔가를 하나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고 나서 다른 방송도 여러 방송을 보고 내 거를 빨리 찾을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방송 이렇게 끝까지 성취를 해줘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것도 방송을 해야 돼서 여기서 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주말 내내 근데 제 방송 보시고 위안을 삼았다고 되게 격려에 응원에 여러 댓글을 많이 해주셨고요. 진짜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음봉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주님들도 마음이 이 정도만 돼도 뭐 마음 그렇게 힘들게 쓸 필요도 없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주식개미 채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